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28일이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들이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치를 조롱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권에 있어서 당정이 한 몸이 돼서 당정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치를 조롱하는 저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전체적인 국민적인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그 다음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의 지지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PNR 조사입니다. 지난 14일에서 15일 전국의 3,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 1,3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41.2, 1위입니다. 안철수 24.6, 2위입니다. 천하람 13.4, 황교안 12.6 이런 순서입니다. 김기현이 압도적인 1위인데 역시 과반 득표는 아직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을 것이다. 책임 당원들의 뜻을 살펴본다면 책임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40% 중반쯤일 것이다. 책임 당원들은. 그렇지만 과반 득표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김기현 50.8, 안철수 38.1로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는 천하람이 1위입니다. 24.1, 안철수 23.5, 김기현 22.1, 황교안 8.1입니다. 역선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13일에서 14일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비슷합니다. 김기현 44.2, 안철수 29.3, 천하람 13.2, 황교안 7.2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후보들끼리 네거티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에 대해서 소위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여서 이걸 처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사람은 엊그제 그 첫 방송 토론회에서 황교안이 김기현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울산에 김기현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임야 주변으로 KTX가 지나간다. KTX 노선이 지나간다. 김기현이 갖고 있는 이 임야 주변으로 KTX 노선이 지나가도록 노선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황교안이 첫 방송 토론회에서 김기현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후보를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황교안이 그렇게 공격하고 난 다음에 황교안은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걸 안철수가 받아서 어제 계속해서 김기현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김기현은 이게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가짜뉴스다. 안철수가 민주당식 DNA를 아직 버리지 못했느냐.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엊그제 첫 방송 토론회에서 황교안이 김기현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투기 의혹,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황교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토론회를 지켜보는 또 이 공방전을 지켜보는 많은 당원들은 국민들은 이게 좀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이다 라고 해도 또 그걸 어떻게 받아치느냐,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것도 보게 되거든요. 정치적인 순발력, 이런 부분들인데, 김기현이나 안철수가 이 황교안의 그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나 받아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황교안이 더 돋보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제는 김기현 후보도 정식으로 받아치기 시작했고, 안철수도 이거 지금 황교안이 먼저 제기한 것인데, 당 내에서 황교안은 정작 한번 제기하고 난 다음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안철수가 이걸 받아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김기현이 잘 받아치고 있느냐? 이 부분의 팩트는 이겁니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거의 가짜뉴스에 가깝다라는 게 모두 드러났습니다. 김기현의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 주변에 가깝게 상당히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KTX 노선과 6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임야니까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노선이 좀 변경이 되었다. 노선 변경한 건 송철호입니다. 송철호가 뭐 김기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을 해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지하로 이렇게 뚫리는데 거리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김기현은 지금 공시지가가 1,500원 정도 수준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수준이다. 시세로도 별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 그동안 계속해서 안철수 쪽에서도 183만 원이다. 평당. 200만 원에 가깝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뭐 1800배의 수익을 얻었다. 640억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기현이 그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95% 할인해 줄 테니까 사갈 테냐 이렇게 하는데 김기현이 좀 제대로 받아치지를 못했죠. 이게 워낙 김기현 자신의 입장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가짜 뉴스다.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겠지 하지만 또 자세하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다 바쁜데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조금 당황을 했죠. 황교안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지 같은 당에서 그런 공격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이게 팩트가 뭐다라는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근거 없는 공격을 하면 굉장히 민주당식 DNA가 된다 이렇게 받아쳤어야 하는데 팩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땅값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또 그린벨트다.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울산 근처에. 이제 어제는 김기현도 받아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뭐 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질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네거티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부족한 이 공격을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면 역공을 받게 됩니다. 당장 김기현 측으로부터 민주당 DNA냐 뭐 이런 공격을 받듯이 이거 계속 가져가면 안철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김기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계속 반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겠지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유권자들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계속 되살려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황교안 후보는 이 문제를 첫 방송 토론회에서 아주 점잖게 제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쑥 빠지는 모양입니다. 근거가 없다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긴 하지만 공격용으로 한번 쓰고 지지율이 낮은 입장에서는 또 공격을 좀 매섭게 해야 되니까 후보 사퇴까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당에서 이제 후보 사퇴까지를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풍을 계산을 하니까 황교안은 빠지고 안철수가 나선 모양새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안철수도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김기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계속 굉장히 자신은 억울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오랫동안 시달려온 내용이지만 유권자들에게 다시 성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정 관계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너무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반감도 있고 또 대통령실이 적정한 개입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당정 한 몸을 위해서 이런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당정 관계가 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모두 찬성을 합니다. 뭐 비판과 견제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정 화합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아바타라고 하는 천하람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비전, 역량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이준석과 하나가 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에 대해서는 뭐 비주류 아니고서는 천하람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 다음 안철수는 여전히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애매한 입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은 천하람에게도 따라잡히고 있다. 김기현과 황교안의 이 경쟁, 그러니까 정통 보수를 놓고 이 경쟁이 오히려 더 볼만하다. 뭐 구도 싸움으로 김기현, 황교안 이렇게 한편에 서고 안철수, 천하람이 한편에서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의 대결, 그 속에 숨어있는 김기현과 황교안의 경쟁, 소위 주류 경쟁, 안철수와 천하람의 소위 비주류 경쟁,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번에는 뭐 김기현의 대중적 인지도 이런 부분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김기현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몫이 되었다, 큰 힘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김기현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또 당정관계, 많은 책임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그 부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제 뭐 이재명의 구속영장도 공개가 됐고 검찰에서도 직접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재명은 11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중형이다. 정말 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형량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은 증거인멸을 시도해왔다. 또 법리로서 따지지 않고 이걸 정치투쟁으로 가져갔다. 가장 나쁜 케이스다. 법치를 조롱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만배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아마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가 구속이 되면 추가로 입을 열까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뭐 쌍방울 비리와 관련해서도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질신문에서 김성태가 뭐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회사 쌍방울이 다 망하게 생겼다, 20년 동안 형 동생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죠. 검찰에 대질신문을 한 것은 이화영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표조사 2월 3주차 이번 지표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6%입니다. 차이가 13%포인트입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17%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20% 중반으로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지난 6일에서 7일 조사한 결과도 국민의힘 30.7%, 민주당은 23.4%였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20% 초반이 되면 민주당은 견디지 못한다. 소위 당을 해체하고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3%에서 25%로 추락했다. 3주 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초에 국회에 넘어오면 28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대규모 또 항의 집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아마 지금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하루 24시간 동안 꼭 붙잡아 두고 싶을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부분, 증거인멸의 우려, 이재명이 그동안 해온 행동은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몸이 도망을 가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닙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 비리 혐의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고 법치를 조롱하는 행동이 도망가는 행동입니다. 증거인멸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김용, 정진상 모두 경기도 성남시 서류를 폐기하고 정성호를 시켜서 입맞추기를 하고 증거인멸을 한 것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국회 표결에 맡기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는 받아라. 깔끔하지 않느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잘못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셈이지 않느냐. 왜 피하느냐.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문제냐라는 겁니다. 이번을 피한다면 쌍방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을 피한다면 백현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줄이 지금 체포동의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걸 다 피해도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이 28이라는 숫자입니다. 지금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재명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체포동의안에 가결하겠다,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 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28표가 이탈을 하면, 반란표가 나오면 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가운데 몇 명이 반란표를 던지게 될까? 지금 대체적인 예측은 10표 정도입니다. 10표 정도는 이탈하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이 24시간 현역 의원들을 붙잡아 두고 개별 접촉을 하고 저렇게 해도 이탈표가 생기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10표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8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나려면 누가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개별로 나가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저런 수준으로는 조직적인 반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앞으로 검찰이 이재명을 다루는, 이재명을 대하는 방법, 전체적인 전략, 모든 것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는 않더라도 반란표가 나와줘야 앞으로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재명에 대한 추가 수사, 구속영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은 시대를 앞질러 읽는다고 하죠. 시대를 앞질러서 읽는 사람, 미래에 다가올 이 예측, 전망을 하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예술가적 감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전 의원도 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도 있고 또 박용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현재의 권위에 과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리더가 되려면 그 희생을 해야 합니다. 뒤에 따라가려면, 종속 변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지만 독립 변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소위 배신자입니다. 개딸들 행동도 그렇고 노무현 때부터 이어지는 그 민주당의 분당, 배신자, 분열,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참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내걸고 큰 희생을 하고 큰 일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배신자로 찍혀서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런 억울한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바뀌어야 하지만 당 분열을 일으킨 너는 필요 없다. 이 지지층들에게 그런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인데 그 부분을 민주당의 차기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재판 과정을 추정해 보면 이재명이 지은 이 비리들은 올해 안으로 이재명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6개월, 7개월 안에 정답이 드러날 이 문제를, 정답의 가장 핵심은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민주당 지지율이 20%로 빠지면 민주당은 당 해체입니다. 비대위 이런 수준으로 총선 못 치릅니다. 또 간판 바꿔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당 이름도 바꾸고 해체해야 될 수준이 될 거다. 이게 엄연히 눈에 보이는데 지금 당장 분열 배신자로 찍히는 것, 이게 두렵다라고 해서 이걸 피하면 새로운 리더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 누가 깃발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개인 의견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28명의 반란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한번 지켜볼 대목인데 중도층이 대규모로 빠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 중도층의 지지율이 아직은 중도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로 완전히 넘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로 완전히 넘어온다면, 그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민주당은 해체되는 수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은 손절할 수밖에 없다. 누가 깃발을 드느냐. 그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는 당정 관계를 누가 화합으로 잘 이끌 수 있느냐, 누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